네, 안녕하세요. 우리 연세신통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제 목 통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 통증. 우리가 이제 목이 뒷목이 많이 아프거나 또 약간 승모근이 많이 뭉치거나 또 이제 드물게는 손이 좀 저려 내려가는 이런 이제 증상이 있는데, 이런 목에 이제 문제가 좀 잘 오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손 쪽이 조금 저리면 신경이 손 쪽으로 내려가는 부위에 문제가 되는 우리가 흉곽 탈출 증후군이라는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다 목하고 이런 늑골에 문제가 돼서 이제 그런 증상이 생기는데, 이런 쪽을 좀 치료해도 잘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러면 제가 왜 이게 안 되는가, 그 중요한 원인을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골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골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골반에 틀어짐이 골반에 통증만 온다고 생각하신 분이 많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 통증도 많이 유발한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고, 목 통증이 잘 해결이 안 되시는 분, 그러면 이제 골반도 봐야 된다는 걸 이해하시고, 이제 제가 기존에 올렸던 골반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래 이제 장골, 큰 장골뼈가 있고 천골뼈가 있고, 이 전체가 물론 미골도 포함돼서 이제 골반뼈가 되겠죠. 근데 골반이 바로 서야 그 다음에 이제 척추가 바로 서고, 척추가 바로 서야 여기에 이제 견갑대, 양쪽 어깨가 균형을 이루어서 이제 유지가 되겠죠. 근데 이제 골반이 틀어지면 제가 이제 골반 변형, 1형, 2형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는데, 결론은 이제 골반이 장골이 이렇게 틀어지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보행 패턴이 좀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보행 패턴. 보행 패턴이 뭐냐, 우리가 양쪽 골반이 부드럽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걸을 때 움직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이게 걸을 때 골반의 움직임이 되게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발만 이용해서 걷게 되죠. 그래서 보폭도 줄고,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왜 되냐면, 골반이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줘야 모든 척추가 부드럽게 다 조금씩 움직여주면서 우리가 척추를 싸고 있는 신경이라든가 거기 신경을 싸고 있는 여러 가지 신경의 막이라든가 이런 게 경막이라 하죠. 그런 부위가 부드럽게 되면서 신경계가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이런 골반이 이제 틀어지면 아까 얘기했듯이 보행할 때 이게 골반의 움직임이 좋아하지 않은 것도 일단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대칭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골반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줘야 돼. 한쪽으로만 좀 더 이렇게 더 앞으로 튕겨 나간다. 그러면 이제 그게 다 척추에 영향을 또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골반대가 일단 틀어지면 이 척추를 싸고 있는 좌우 근육의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누워서 본인이 만져봐도 되지만 누가 보면 좌우 척추의 기립근의 긴장도가 차이 나시는 분 많습니다. 거의 다 골반의 문제고, 이게 쭉 올라가면 척추 여기까지 같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골반의 움직임이 척추 기립근의 운동성을 저하시키고 목도 같이 뻣뻣하게 만든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골반이 틀어졌을 때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골반이 틀어지면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요. 한 다리가 길고 한 다리가 좀 짧아지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골반대가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골반대가 기울어지면 사람이 기울어진 데 위에 척추가 있기 때문에 척추도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걸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의 특징적으로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면 흉추가 이렇게 측만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능성 측만이죠. 해부학적으로 수술할 정도로 확 틀어진 게 아니라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렇게 쑥 기울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니까 기울어질 수 없으니까 위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 견갑대는 또 이렇게 틀어지게 되죠. 이게 두 번, 그러니까 또 과도하게 되고 다시 한번 틀어서 이중보상이 되면 똑같이 이제 골반하고 같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반대로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골반대가 틀어지니까 다리 길이 차이에 의해서 견갑대가 틀어지고, 이게 틀어지면 좌우 근육의 밸런스가 확 안 맞으면서 목이 상당히 뻣뻣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이 이렇게 뻣뻣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도 치료해야 되지만 골반이 바로 잡혀야 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앞으로 이렇게 돌려서 하나 좀 얘기할 텐데, 골반이 틀어지는 원인 중에 이 뒤쪽 골반 근육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앞쪽에 대요근이라는 요 앞쪽, 우리가 이제 윗몸 일으키기 할 때 긴장되는 근육이죠. 복근 안쪽에 있는 근육. 이 근육이 긴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근육은 쭉 올라가면 횡격막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횡격막. 그래서 이제 이 대요근이 긴장되면 대요근이 횡격막하고 근막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횡격막의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횡격막의 기능이 떨어지면 호흡이 좀 더 부드럽게 안 되기 때문에
부호흡근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부가적인 호흡을 하는 근육을 사용하는데 그게 대다수가 요 앞쪽에 있는 사각근이라든가 요 흉쇄유돌근을 쓰게 되죠. 근데 이제 사각근은 다 1번하고 2번 늑골에 이렇게 붙어 있죠. 사각근이라는 거 바로 목에서 이렇게 1번 늑골, 2번 늑골까지 붙어 있는 근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늑골을 올리는 근육이죠. 이렇게 올린다는 건 뭡니까? 늑골만 올라가지 않죠. 승모근도 올라가고, 그러면 올라간 근육, 지속적으로 긴장된 근육은 뻐근하게 아파질 것이고, 또 이게 올라가면 뭐냐면 요 늑골하고 쇄골 사이로 신경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상완신경쪽, 손으로 내려가는 신경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눌리기 때문에 손도 좀 저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도 뻐근해지고, 이 이제 손도 좀 저려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골반이 틀어져서 그거에 의해서 대요근이라고 골반 앞쪽에 있는 근육이 긴장하게 되고 횡격막의 기능이 떨어지고 호흡이 자기도 모르게 좀 충분히 안 되니까 어깨 근육을 사용해서 자꾸 호흡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깨가 올라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깨 주변, 목 주변의 근육이 긴장되고 목이 아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역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칭과 뭐 목도 자주 풀어야 되겠지만 골반에 되게 중요점을 둬야 된다는 거 꼭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골반, 저희 유튜브로 골반의 치료법 한번 보시고, 그래도 잘 안 되면 당연히 뭐 내원하셔서 좀 치료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